돈 많이 받죠. 이 양반 호봉이 지금 22호봉이야. 김석영 왜 이렇게 늙었어? 22호봉이야. 와, 22살이라도 믿겠는데. 아니야? 22살은 아니야? 거기다 갔어? 잘못했어요. 좀 갔어? 네. 22호봉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맞네요. 기말수당은 216만 9천 원을 받는데, 아, 이거 혹시 두 분께서 보셔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아, 다행이네요. 이건 그때 세금 많이 한거 받았어요. 네, 기말수당은 216만 9천 원인데 매월 지급이 아니야.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 지자체랑 달리 기말수당을 400%나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저 금액을 다 빼는 거야. 저 400%니까 대충 계산해도 8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여러분들은 저건 최저임금 계산에서는 제외하고 여러분들 시간이나 휴일이나 연장 근로, 야간 근로를 계산하는 통사임금에는 저게 들어가. 이러니까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야. 요게 빠지는 거예요. 요게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져서 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막 계산을 이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전문수당 가산금. 잠깐만, 가산금 매달 주죠. 네, 전문수당을 일찍을 주는 거지. 맨날 명절휴가비는 아닌 거고. 상여금은 이게 이제 기말수당이죠. 이것도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만, 그쵸?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만 월 고정급여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어떤 게? 상여금하고 전문수당하고 명절휴가비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거야. 지금 이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다? 군수님 면담 시에 군수님 명색이 대장군의 군수가 최저임금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군수님은 기술적으로 협박까지는 아니고 가장 매겼지. 그랬더니 아유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당황하시더라고.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니까 진짜 당황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군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자초지종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최저임금이 그동안 막 올라왔던 것에 비해서 우리 고무직들이 그만큼 임금이 안 올라서 이게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런 사정이 있으면 오늘 좀 올려주고 그 기말수당 이렇게 좀 조정해보면 안 됩니까? 하길래 그럴 용의가 있다. 근데 군에서도 먼저 서류를 보여주셔야 우리도 조정을 하든 변경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세련되게 엮어가지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공무직 임금 인상률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자, 여기서 질문. 왜 2019년이 아니라 2020년부터 비교했을까요? 5년. 5년? 아, 이거 순진한 사람. 2019년에 우리가 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아. 그래서, 야, 이거 안 된다! 그래서 2020년부터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통계의 함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먹었지만 대한민국 통계청은요 이걸 맨날 써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적당히 임금 받고 중위소득으로 보면 나도 꽤 중산층이네 이렇게 느껴지도록 여러분들 막 속이는 거거든요. 이 통계의 함정이야. 그래서 2020년부터 막 코로나 위기 때 우리 잘 못 올랐잖아요. 그거 이렇게 해봤더니 마침 그리고 또 올해는 공무원들은 임금이 어쨌든 2.5%가 오른 상태고 우리는 아직 오르지 않은 상태잖아. 그러다 보니까 임금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 보여요. 그 옆에는 일부러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가 붙여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한테만 해당한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임금 인상을 비교할 때 선생님 보십시오. 최저임금이 17% 오를 때 우리 공무직이 6%밖에 안 올라서 지금 대장군이 최저임금 위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저 그때 보셨는데 굉장히 쩔쩔매셨어요 군수님이. 그래서 좀 신경 좀 쓰라고 그때 그 행정팀장이 막 뭐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살짝 도와줬어. 왜냐면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살짝 도와주고 이제 그런 거지. 내가 도와줬으니까 우리 거 좀 해줘봐. 해줘봐. 이렇게 됐던 건데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최저임금 문제를 이제 군수님 면담 때 이렇게 이제
활용을 했고요. 최저임금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 바로 이어서 임금의 구성 항목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기본급, 상여급, 성과급, 법정수당, 약정수당. 이제 아까 이제 법정수당, 약정수당 아까 배웠으니까 이제는 좀 이게 개념이 낯이 있죠. 쉽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법정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수당. 그렇게 안 주면 처벌받는 수당. 약정수당은 약속해서 정한 수당, 노사가.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안 줬으면 안 줘도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주다가 안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다가 안 주면 이것도 법 위반이에요. 기본급 우리 이제 주금벌 통표에 따르고요. 상여금,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약정수당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있죠. 그리고 노사가 임의로 정했다, 법정수당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제 임금명세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뀐 거는 2022년부터 바뀌었나요? 바뀐 거는 이렇게 이제 산출식 또는 산출 방법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요. 제가 장흥군 임금명세서 봤더니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놔서 10일 걸고 싶은데 10일 걸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네, 다행입니다. 잘 주고 있었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과 그 여러분들의 임금을 계산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자 따라하세요. 중요하니까 통상임금, 평균임금. 네, 이 두 개념을 알고 가야 돼요. 통상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은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금액이에요. 되게 중요한 임금인데 이게 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정해놨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다?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통상임금이 뭔데? 맨날 싸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이 개념이 굉장히 어떻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요? 이게 아전인수격으로 막 해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개념이라 그 논쟁의 소지가 많이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갈수록 하지만 확장되는 추세로 나아간다. 언제? 개혁적인 정권이었을 때. 이런 거고, 이제 2021년도에 다시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판결이 생김으로써 다시금 약간 좀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다시 좀 확대될 거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기성은 쉬워요. 매달 또는 일정 간격을 주고 계속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주는 기본급, 통상임금이냐, 1월, 7월 그 정기적으로 주는 정수수당, 통상임금이야. 그 다음 설날, 추석 정기적으로 주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이야.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매월 7월에 이제 여름휴가비를 뭐 50만원씩 받는다. 만약에 안 받지만, 그러면 1년에 한 번이어도 매년 7월이 되면 주잖아요. 그럼 통상임금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개념이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것만 정기성을 따졌다면, 지금은 매월이 아니어도 특정한 기간 때 정기적으로 준다 그러면 정기성을 인정해주고 있는 쪽으로 해석이 확대되고 있다. 일률성은요, 모든 노동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한테 주는 거야. 일률적으로 주는 거야. 이를테면 읍사무소에 일하는 김석영한테만 주고 군청 민원실에 일하는 누구한테는 안 줬어. 그럼 이거는 일률적이지 않잖아. 근데 환경미화원 중에 일반 조합원들은 안 주고 반장한테는 반장수당을 줬어. 그러면 반장한테 주는 일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성은요, 요 해석이 되게 어렵고 난해한 거예요. 이번에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요것 때문에 이제 뒤집혀진 꼴인데요. 제가 이제 텍스트를 읽어볼게요. 지급하기로 미리 확정된 임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고정성이 부정된다. 단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을 하는 경우는 고정성이 인정된다. 뭐냐면 여러분들 기말수당 있잖아요. 3, 6, 9, 12에 주죠. 그러면 원래는 3월달 임금 지급일에 주잖아요. 그러면 3월달 임금 지급일 이전에 내가 퇴사했어. 그럼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줘요. 안 줘요? 줘야 될 것 같아요. 줘야 될 것 같죠? 예. 안 줘요. 통상임금이면 줘야 되는데 안 주면 통상임금에서 빼라 이거예요. 대법원 판결 자체는. 근데 이거는 합의하기 따라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자활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써놨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단협에 못을 박아버렸어.
행정실무원의 통상임금은 산정법인, 기본급, 전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명절휴가비, 전문수당, 가상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역으로 저걸 근거로 일할 계산해서 주지 않으면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왜냐면 통상임금이니까. 통상임금인데 일할 계산해서 줘야죠. 왜? 고정적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명절 휴가비를 가지고 기말수당 가지고는 지자체에서 크게 논란의 소지는 없어요.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 인근의 이제 해남군이나 화순군이나 목포시 같은 경우는 명절 휴가비를 통상임금이라고 안 봐요. 왜 안 보냐? 그러면 내가 7월 달에 퇴직을 했어. 6월 달에 퇴직을 했어. 추석 때 받을 명절 휴가비 일할 계산해서 주나요? 그런 지자체 난 사실은 못 봤거든. 장흥은 주나요? 장흥도 안 주죠. 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안 주면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이거예요. 요새 판결이 그래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 고정성에 대한 해석이 다시금 협소해지면서 해석이 좁아졌다. 근데 우리 장흥은 걱정이 없다. 왜냐면 저렇게 노사가 약속했으니까 아예 명확하게 약속했으니까 그렇고 원래는 이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주는 임금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통상임금을 왜 계산해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법정수당 있잖아요. 법정수당, 시간의 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그 다음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을 주는 걸 뭘 기준으로 줄 건데 연가보상비 기본급 곱하기 8시간 8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임금 곱하기 8 이렇게 통상시급 곱하기 8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말로 말하면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휴업수당이나 퇴직금 말고는 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이제 근무하시고 그 이제 작년에 지부장님이 고생하셔서 그 명예퇴직수당을 신설하고 보니 명예퇴직은 기본급대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환경위원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본급이 낮거든. 기준급은 높은데 그래서 야 이 기준급을 기본급화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 원래 명절 휴가비도 기본급의 120%를 주던 거 그것도 또 많이 달라고 할까봐 막 쫄아가지고 장군이 그렇게 못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평균임금 계산해야 하는 사유가 되는 퇴직금, 휴업수당은 사실 여러분들 공공기관이니까 받을 일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퇴직금 말고는 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네. 이렇게 하고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에 이제 임금 이렇게 이제 주면 된다. 네. 퇴직금 생각하시면 돼요. 퇴직금.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 낭비상 그냥 넘어갈게요. 야, 왜 이렇게 어려워? 자,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안 어려워요 일단?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려워? 돈. 모르니까 어렵게요. 돈하고 관련돼서. 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맞죠? 네. 모르니까 어렵지. 기분 나쁘세요? 네. 왜 이렇게 어렵지? 아이씨,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워? 그냥 아니 내가 노동부 장관 하면은 뭐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런 게 어딨어? 앞으로 모든 급여는 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표준 매뉴얼을 정해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막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따질 것도 없고 야 무조건 정기급식비 줘. 정기급식비는 통상임금이야. 이렇게 막 정해놔버리면 되잖아 애초에. 근데 이렇게 안 한다고. 왜 이렇게 안 하죠? 사용자 편이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법이 사용자 편이라서 그래요. 몰라야 여러분들을 부려먹기 쉬우니까. 법이 쉬우면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잖아. 그러면 이거 잘못 줬잖아요. 앙아닐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니까 아씨 어려워.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떨어져야지. 맞아요. 우리나라 법제도가 사용자 편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몰라야 부려먹기가 편한 거지.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참고 배워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제가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야.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참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알아야 놈들이 돌려먹지 못하는 거야. 이번에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 기간제 사용 제한 기간을 넘겨가지고 해놓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우리는 공무직 절대 앞으로 소리나.
그렇다니까. 공공기관이 법을 제일 많이 위반하잖아. 한번 풀어볼게요. 기술수당, 이 통상임금 여부를 우리가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거 통상임금입니까 아닙니까? 자,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 아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교육을 잘 받은 분들이구나.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들아. 충감만. 모난돈이 정말. 모난돈. 통상임금 아니라고? 김이다. 땡! 이렇게 이제 못하면 이렇게 정맞을까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아니에요. 이렇게 틀린 걸로 우리 은배 형님은 이거 통상임금이라고 딱 운에 박혀가지고 절대 안 까먹을걸? 그쵸? 그렇죠. 지금 창피했잖아. 잠깐 창피한 게 뭐 대수라고.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네. 통상임금. 자,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이다. 오, 그거 통상임금. 이거 통상임금이에요. 가족수당. 이거 어렵다. 자,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이다. 변동분배 때문에 아닙니다. 너무 좋네요. 이거 책 GPT 같아.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네, 저건 통상임금. 네, 요 차이를, 요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거. 성과급.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그러니까 S급, A급, B, SS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액이 달라져. 그러니까 못하면 안 줘. 이거 통상임금이야? 아니다. 이제 나오네요. 최소 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못해도 일단 50만 원 먹고 잘하면 막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거면 50만 원까지는 통상임금이라 이거예요. 50만 원까지는 통상임금. 네, 그 얘기고요.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정기상여금.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재량에 따라 이렇게 주는 거. 아닌 거죠, 아닌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가 막판 그 교섭으로 극적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막 이렇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볼 거예요. 저렇게 하는 이유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어떻게 해야지?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는 막 휴일근무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법정수당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통상임금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일시적으로 타결성과금이라는 이름으로 막 줘요. 저런 제조업체들은.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공공부문에 계시다 보니까 타결성과금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은 낯설잖아요. 근데 제조업체, 금속노조 이런 데들은 타결성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한 번 받고 끝난다. 특정 시점에 이제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 귀향비나 휴가비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특정 시점에만 재직 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성이 이렇게 하면은 고정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상임금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거 안 했구나. 네, 이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조합원들하고 하셔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예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단협에 저렇게 못을 박았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잘하신 거고, 여러분들의 통상임금은 이렇게 되어 있다. 도로실무원은 이렇고 상임실무원은 이렇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209시간으로 한다 하면서 실제 이제 소정근무 시간에 대한 또 이렇게 했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 사무장님 22살 같지만 22호봉인 우리 사무장님의 임금명세서, 착한 사람들한테 보이는 임금명세서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간의 수당, 저도 안 착하네요. 통상임금 곱하기 얼마, 이걸 사실 이제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음 보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시간의 수당 지금 정기적으로 주죠. 아니에요? 할 때만 줘. 예. 여기 이제 통상임금 적용 금액 해서 이렇게 계산된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율 150% 해서 시간 6시간 이렇게 이제 준다. 통상임금은 이렇게 시간의 수당 이런 데 계산할 때
쓴다. 실제 여러분 임금병세도 보면 통상임금이 요 돈이었구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비교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금과 이제 대지급금인데요. 그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노동조합 와서 민주노총 와서 배울 때는 체당금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대지급금. 그래서 체당금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은 굉장히 이제 고인물인 거지. 고인물. 퇴직금과 퇴장금이 이제 같은 거고요. 퇴직금은 이렇게 이제 준다. 퇴직금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해. 퇴직금이 저는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은 희한하게 퇴직금은 잘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나 집 사야하는데, 그래서 중간정산 했잖아. 그래서 그런가? 저는 이제 집을 사본 적이 없어서, 예전에는 중간정산을 막 회사가 자꾸 해줬어요. 왜 자꾸 해줬지? 이자가 올라가지. 이자가 올라가요? 근무 기간은 그 은행하고 뭐 하잖아요. 요즘 은행에 맡겨서 그걸 해주잖아요. 그거 이제 퇴직연금제, 여러분들 퇴직연금제 알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막 왜 이렇게 자꾸 막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주지? 회사가? 한 방에 큰 돈 나가서. 한 방에 큰 돈 나가서? 기간을 잠깐만요. 기간을 줄인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계속 근로 기간을 나중에 정산할 때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면 뭐가 좋은데? 이제 통지 주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용자 지급할. 그리고 왜 줄죠, 돈이? 먼저 근속 연수를 수령하고 먼저 퇴직금을 받아서 중간에 정산해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은 맞는데 조금 비꼈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봐. 퇴직금 정산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뭔데? 퇴직 직전에 3개월분 어딨냐? 그거 안 써놨냐? 나 어딘가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평균임금 계산할 때 써놨어. 평균임금.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 네, 요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그렇게 미리 줘야 돈이 작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지만, 그럼 왜 작냐 이거예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그 3개월. 무슨 말이냐면, 자, 김석영이 1호봉일 때 이 월급 받았어? 못 받았잖아. 22호봉이니까 지금 이 월급을 받잖아. 그러면 아직도 40대 중반이야. 15년 뒤에는 어떻게 되지? 더 올라가지. 그러면 이거 빨리 털어버리면 나중에 좀 덜 줄 수 있잖아. 왜냐면 60세 되면은 일단 여기 어디야? 봉봉이 216만 원이 아니라 최소 316만 원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 곱하기 근속연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자꾸 미리 줬다고. 중간 정산을 막 해줬다고. 근데 이게 그럼 중간 정산을 원천적으로 안 돼! 이렇게 해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집을 사야 돼. 목돈이 좀 필요해. 이럴 때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정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정산의 사유를 그러니까 까다롭게 제약하는 쪽으로 이게 법을 이제 개정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지금 그래서 원래 취지는 퇴직연금제를 하고 DB형이냐 DC형이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구는 부도가 달라나? 요새 윤석열 하는 거 보니까 지방교섭에 이렇게 줄이다 왜 지자체도 부도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뭐 공공기관인데 설마 부도가 나겠어요? 나는 제조업체들은 부도가 많이 나요. 내가 막 30년 일했어. 근데 회사가 부도 나버렸어. 그럼 그 퇴직금 어떡하죠?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럼 보호해줘야 하잖아. 그래서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안 되겠다. 야, 30년 일했는데 어떡하냐. 최근 3년치의 퇴직금이라도 일단 내가 변제해줄게. 원래 이제 부도가 나면, 부도 나본 사람, 다행히 없네요. 부도가 나면 은행권이 일단 막 자산을 다 압류해 먼저. 그래서 은행권이 지들이 다 먹어가. 그 다음 2순위권, 3순위권 하고, 근로자 임금은 저 후순위야. 그래서 내 임금 저 1년 임금이 밀렸는데요? 이렇게 해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제조업체에서. 왜 은행권이 일단 지들이 투자한 거 다 회수해 가야 하니까. 막 이렇게 하다못해 의자니, 뭐 이렇게 삼각대니, 뭐 이렇게 빔 프로젝터니 이런 것도 막 다 경매로 팔아요. 그래갖고 그걸 지들이 해가.
그럼 이제 우리는 한 1년 임금도 못 받고 막 힘들게 일했는데 퇴직금도 못 받아. 그런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지급금이라는 게 있다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단금, 옛날 말로는 최단금.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3년간의 퇴직금과 최근 3개월간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는 거예요. 영순위로, 은행권보다 빨리. 그래서 근로자한테 먼저 급한 임금부터 좀 주고 그 다음 그 영순위, 1순위 은행권 뭐 이렇게 이제 했던 이런 제도라는 거고요.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퇴직연금제보다 퇴직금, 현행의 퇴직금 제도가 가장 유리해요. 3분 노동법, 리버럴 알츠 3분 노동법 이게 그 검색해보면 우리 그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강좌 이렇게 있는데 틈틈이 한 번씩 이제 들어주시고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